이번에 준비한 세미나는 라사의 인베딩 폴리시라는 건데, 라사에서 뭐 자연어 이해도 하고 있고, 이 자연어 이해된 정보를 가지고 라사 코어라는 부분에서는 대화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페이퍼를 냈어요. 페이퍼 이름은 퓨샷 제너럴라이제이션 어크로스 다이얼로그 테스크고, 닙스라고 해가지고, 사실 닙스 진짜 닙스 페이퍼인 줄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닙스 워크샵 페이퍼더라고. 그래가지고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닙스 페이퍼보다는 조금은 퀄리티가 낮을 수가 있는데, 뭐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괜찮은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 좀 약간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뒤에서 이제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표는 라사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라사 리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딩 폴리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라사 리뷰를 좀 해보면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어가지고, 라사 NLU는 유저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가지고 인텐트를 추출하고 그리고 엔티티를 추출한다 라는 건 다 알 것 같고, 라사 코어는 이거랑 좀 다른 거는 이 인텐트랑 엔티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문장 하나에 대해서만 NLU에서 추출됐던 정보라고 하면은, 이 추출된 지금까지 히스토리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코어에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액션을 줘야 된다를 판단하는 것까지 하는 게 이제 코어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요번에 볼 거는 코어인데, 코어에서 이제 폴리시라는 게 있어요. 폴리시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액션을 만들겠다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폴리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케라스 폴리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LSTM 이용해서 했던 폴리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번에 이거는 보지 않을 거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면은, 뭐 폴백 폴리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펄백이어가지고 기존에 우리 뭐 다른 폴리시들에 의해 가지고 잘 분류가 안 됐을 때, 혹은 뭐 자연어 이해했는데 자연어 이해 스코어 자체가 낮을 때로 이제 빠지는 폴리시여가지고 약간 좀 추가적인 폴리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핵심은 이거 두 개 폴리시가 우리가 잘 봐야 될 거거든요. 메모라이제이션 폴리시랑 폼 폴리시인데, 메모라이제이션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해요. 스토리라는 게 있는데, 스토리가 이제 어떤 이런 대화가 들어왔을 땐 이런 액션을 주겠다 하는 거를 미리 트레이닝 데이터 셋으로 구성을 할 텐데, 그거랑 이그젝트 매칭이 된 케이스에는 그대로 수행을 똑같이 하겠다 라는 게 말 그대로 메모라이제이션 폴리시고요. 네. 메모라이제이션 폴리시에서 스토리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네, 스토리를 그 100% 일치한다는 게 인텐트랑 엔티티가 100% 일치해요? 아니면 진짜로 말 그대로 100% 일치를 얘기하나? 인텐트가 이제 일치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엔티티에 알려준다고 하면은 인폼하고 뭐 엔티티는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엔티티가 타입이 뭔지는 사실 일치하지 않아도 되고, 이 엔티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일치하면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동작하게 되어지죠. 그 엔티티가 있으면은 엔티티 종류에 따라서 같은 걸 보는 건지, 아니면 엔티티 값까지 다 보는 건지. 값은 안 보고 종류만. 네. 어쨌든 이 메모라이제이션 폴리시는 뭐 이제 가장 단순한 룰 베이스 어프로치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모라이제이션은 사실 다 모든 걸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룰을 쉽게 정의하기 위한 폴리시가 폼 폴리시라는 게 있어요. 폼 폴리시는 뒤에서 안 적어놨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일단 스토리에서 메모라이제이션 폴리시보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스토리 이름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텐트 명칭, NLU는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코어는, 그리고 이거는 그 인텐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액션을 줄 건지에 대한 거예요. 시스템 액션. 마우스로 하고 있어요. 네, 시스템 액션에 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똑같이 이그젝트 매칭 되면은, 사실 여기 이런 식으로 엔티티 타입이 들어있기도 한데, 사실 엔티티 뭐 이름 같은 게 들어있긴 한데, 이건 그거 아니구나. 이거는 폼에 대한 거구나. 원래 여기 이제 엔티티 이름 같은 것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까 말대로 이제 밸류는 보지 않고 타입만 본다고 했고요. 그래서 메모라이제이션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정의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폼 폴리시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 리카일드 슬롯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추천하기 전에 이러한 정보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정의를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추천해줘라고 레스토랑 추천해줘라고 했을 때 뭐 이게 리칼드 슬라스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갈 건데 라고 자동으로 물어보게 한다는 거지. 그럼 몇 명이 갈 건데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리칼드 슬롯을 미리 정의를 해놓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대화 패턴을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게 폼 폴리시라는 게 있어요. 예. 저 레스토랑 예약 같은 거 보면요. 예. 값 같은 거 중요해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왜냐면은 몇 명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갈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고 갈 수 없는 레스토랑이 있는 건데. 그거는 추천해주고자 하는 결과물에는 중요할 텐데 대화 패턴을 바꾸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명이 갔냐고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가 이제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폼 폴리시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저기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부등호 개념으로 네. 그런 컨디션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특정 그런 네. 엔티티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이제 여기 폼 폴리시 안에서 이 상속받은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밸류에 상관없이 그 리칼드 슬롯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물어보도록 대화 패턴이 구성되는 거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펑션에다가 정의를 할 때 이 부분으로 뭐 슬롯의 밸류가 어떻게 될 때는 다른 식으로 대화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핵심은 리칼드 슬롯에 대해서 계속 채워가는 식으로 대화 패턴을 구성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 얘기였어요. 폼 폴리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라사에서는 이러한 대화 패턴을 해피 패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정의한 패스대로 이제 대화가 진행을 된다고 말을 해가지고. 근데 라사에서 조금 더 하고 싶은 거는 언해피 패스라는 거에 대해서도 대화 처리를 잘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예전에 뭐 케라스 폴리시라는 거 우리가 보긴 했었는데 이게 과연 잘 될 거냐 약간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거를 위해서 최신에 이제 나온 페이퍼가 인베딩 폴리시라는 거고, 그럼 언해피 패스가 뭐고, 그리고 인베딩 폴리시가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이것부터 좀 봐보면은 언해피 패스가 솔직히 약간 예시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예시는 아니에요. 이런 대화 데이터가 난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용자가 뜬금없이 I love 챗봇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원래 물어보던 거에 대해 가지고 계속 다시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폼 폴리시에서 사실 그럼 이걸 정의할 수 없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품으로 이것도 더 정의를 하면 돼. 뭐 아니면 인텐트 들어왔을 때 그 인텐트에 대답하고 다른 식으로 하도록 정의를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해피 패스는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언해피 패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 다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는 처음에 뭐 싼 거에 대해서 말을 했다가 CT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전 거에 대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한 거죠. 코렉션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대답해주고 다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이러한 거는 이제 언해피 패스라고 이들이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이제 룰로 정의하지 않고 이런 케이스에서 인터랙티브 러닝으로 이런 식의 언해피 패스에서는 이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답변을 잘 못했네, 답변 제대로 해야 돼라고 이제 레이블링 해줘서 다시 트레이닝하면은 이 모델이 알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인베딩 폴리시에 대한데요. 네. 언해피한 대답이 들어왔을 때 네. 깨는 그러면은 그 히스토리 저장 안 되는 건가요? 히스토리요. 네. 어떤 5개까지 저장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다이얼로그 보니까 히스토리? 다이얼로그 히스토리.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는 계속 저장하는 거죠. 네. 저장되면은 5번 잘못 말하게 되면은 모든 지금 저장돼 있던 엔티티가 다 사라지게 보겠네요. 근데 5번을 어디서 5번 말하는 거예요? 그 보면 더 앞에서, 네. 근데 여기 5번에 한개 오른쪽 이쪽에서 보면 맥스 히스토리 있어가지고 네. 히스토리 저장돼 있잖아요. 네. 그럼 대화되는 패턴 중에서 5번 네. 동안 잘못된 말을 해버리면은 네. 아무것도 들어지 않으니까 다 리셋 돼가지고 네. 다 사라지는 건지. 뭐 이 맥스 히스토리는 여기서 메모라이제이션 폴리시를 판단할 때 5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맥스 폴리시의 파라미터 값인 거고, 네. 케라스 폴리시의 파라미터의 맥스 히스토리가 5개라는 거는 네. 예전에 LSTM 모델이 볼 히스토리 개수가 5개라는 거고, 인베딩 폴리시에서의 이제 맥스 히스토리를 그렇게 따로 정의를 그 파라미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각 폴리시에 해당하는 다른 파라미터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데이터가 5개 이상이 저장 안 되냐? 그건 아니죠.
히스토리는 당연히 다 저장되는데 여기에 파라미터들은 각 폴리시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이어가지고 조금 다른 혹시 얘기. 5개만 들어가게 되면은 잘못된 문장이 들어오면은 앞에 있는 문장 그래도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장은 계속 해놔요. 트래커라는 이제 객체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그리고 또 따로 DB에도 저장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라사 자체에서 데이터들의 히스토리는 계속 저장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를 딱 제가 들었을 때 처음에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어쨌든 이거를 뭐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제가 코어 얘기했던 게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정의하고 그거를 가지고 액션을 판단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의할까가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되는 건 뭐 컨버세이션 히스토리를 잘 활용해가지고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구성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피처라이제이션 어떻게 할 건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고 액션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제대로 꼭 학습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액션을 잘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니고 또 유사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인퍼런스 할 때 제너럴라이제이션 잘 돼서 유사한 원래 그러니까 적합한 액션에 또 잘 클래시피케이션이 돼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돼야 될 텐데 트랜스퍼러닝은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어프로치가 인베딩 폴리시인데 모델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제 쭉 할 건데 핵심 요소 두 가지를 먼저 말을 하고 싶어요. 피처라이제이션이랑 어텐션이라는 건데 일단 어텐션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은 그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 액션을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인베딩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내가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던 것 중에서 지금의 대화 스테이트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들은 잘 꺼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잘 제거해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인베딩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말했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뭐 I love 챗봇 같은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인베딩을 할 때. 그래서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인베딩을 잘하겠다라는 게 인베딩 폴리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뒤에서 이제 모델을 뒤에 설명할 건데 좀 이거는 공감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게 한 개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 네. 어텐션을 인베딩 하기 전에 먼저 하겠다 이 말인가요? 네, 맞아요. 네,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인베딩을 할 때 어텐션을 잘 써가지고 인베딩 하겠다라는 게 한 개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델이 또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사실 내가 이걸 언급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뒤에서 결과를 보면 트랜스퍼 러닝을 논문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면 트랜스퍼 러닝 그 성능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를 논문에서 제 주장을 하는 거니까 말은 하는데 트랜스퍼 러닝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 목표 중에 이 페이퍼의 목표 중에 하나가 트랜스퍼 러닝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거죠. 호텔 예약에 대한 도메인에 대해 가지고 대화 데이터가 있고 레스토랑 예약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 대화 데이터가 어떤 한쪽 도메인은 대화 데이터가 많고 어떤 한쪽 도메인은 대화 데이터가 없어. 도메인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메인 데이터가 많은 걸로 미리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혹은 그 데이터를 같이 이용해서 트레이닝 한 다음에 적은 데서도 잘 인베딩 폴리시가 학습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트랜스퍼 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아이디어는 엄청나게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피처라이제이션을 인텐트 레이블과 뭐 액션 레이블들 있잖아요. 레이블 이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레이블 백오버즈로 피처라이제이션 하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호텔에 대해서 설명 이 인텐트랑 이 액션이랑 레스토랑에 대해서 이 액션이 명칭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호텔에서 뭐 디테일을 설명하는 액션이고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디테일을 설명하는 액션이다 하면은 이거 두 개를 백오버워즈로 피처라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트랜스퍼 러닝에 영향을 주겠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리뷰를 했었고 여기부터 모델 쭉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거든요. 그 전에 한 개지만 더 설명하면은 그럼 모델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어텐션을 잘 한 다음에 그거를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인베딩을 할 건데 액션을 같은 공간에 인베딩을 해가지고 스타스페이스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랑 액션 예전에 인텐트랑 그 트레이닝 이그젬플들 같이 스타스페이스에 썼던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 하겠다라는 게 모델의 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부터 이제 쭉 모델 설명할 거거든요. 모델 설명을 해볼게요. 어쨌든 모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액션은 액션 인베딩 할 때 이제 쓸 거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인베딩 할 때 쓰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유저 인풋은 인텐트랑 엔티티인데 백오버즈로 그냥 넣어버리고 있어요. 인텐트의 이름이랑 엔티티의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 인텐트는 백오버즈, 엔티티를 백오버즈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리고 슬롯은 원핫 인코딩으로 들어가고 있고 슬롯은 그냥 이 슬롯이 지금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 이런 느낌으로 원핫 인코딩으로 들어가는 거고 액션도 백오버즈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도메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트랜스퍼 러닝이 되겠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전체 모델 제가 이렇게 가려놨는데 이 전체 모델에서 아까 여기까지가 인베딩 하는 거거든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인베딩. 근데 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인베딩 자체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좀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이 앞부분에 대해서 먼저 봐보면은 결과적으로 RNN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 인베딩 값을 만들 거거든요. RNN의 아웃풋을 가지고 인베딩 값을 만들 건데 RNN의 인풋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RNN의 인풋을 여기 1번, 2번, 3번 순으로 설명을 하면은 일단 1번, 2번에서 유저의 인텐트랑 엔티티 그리고 슬롯이 각각 인베딩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인베딩을 해요. 이건 아까 원활 인코드로 들어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백오버즈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단 이건 뒤에서 쓸 건데 이거부터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게 이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처리하는 작업이 있는데 어텐션 설명하기 전에 이게 뭘 하는 과정이냐 하면은 그냥 유저 현재 발화에 대해서만 볼 필요도 있겠지만 인풋을 넣을 때 현재 발화뿐만 아니라 유저가 예전에 과거에 발화했던 정보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현재 유저 발화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유저 인풋이 있는데 유저 메모리라는 곳에 과거의 유저 인풋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유저 인풋들, 그러니까 이 유저 인풋은 지금 발화 스테이트, 지금 대화 스테이트를 판단하기에 필요한 유저 인풋 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추출해서 얘랑 더해주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슬롯을 컴퓨트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근데 슬롯이 있으면은 네. 그 도메인마다 필요한 게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가지수라던가. 네. 근데 다른 트랜스퍼를 하려면은 네. 파라미터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네.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트랜스퍼 러닝은 네. 약간 기존의 트랜스퍼 러닝이랑 조금 다르게 테스팅하고 있어요. 그냥 레스토랑이랑 호텔이랑 다 같이 때려 박은 다음에 다 늘려가지고 가고 있어. 레스토랑 슬롯만큼 하고 호텔 슬롯만큼 한 다음에 다 늘어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죠. 왜냐면은 트랜스퍼 러닝이 되려고 하면은 이그젝트 슬롯 개수, 슬롯 타입 다 매칭하면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다 연결해가지고 호텔 도메인, 레스토랑 도메인 합쳐가지고 한 다음에 실제 인퍼런스 할 때는 레스토랑 도메인만 한다거나 혹은 호텔 도메인만 한다거나. 그러면 트랜스퍼 러닝인가요? 그냥 네. 어쨌든 처음부터 학습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합쳐서. 맞아요. 네, 합쳐. 맞아.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트랜스퍼 러닝보다는 그냥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데이터 네, 그런 오그멘테이션 느낌이죠. 느낌인데. 네. 약간 근데 엄청 큰 범주에서 보면은 호텔 데이터만 가지고도 레스토랑 도메인에서도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긴 한데 근데 이 뒤에 설명했지만 트랜스퍼 러닝의 효과가 사실상 엄청 작아서 이게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기도 애매해. 그래서 사실상 그러면 두 개의 태스크가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같이 넣었는데 효과가 발휘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럼 아예 성능 효과 없다는 거는 두 개의 데이터를 넣은 건데 레스토랑이랑 그러니까 성능 효과가 있는데요. 조금 있는데 상당히 적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는 뒤에 나오나요? 네, 뒤에서 설명할게요. 근데 상당히 이제 적어요. 네. 이제 이 부분까지는 다 이해되나요? 여기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유저 인풋들과 현재 유저 인풋을 섞겠다, 더해가지고 기존의 유저 인풋들을 어텐션을 통해서 구하고, 그럼 어텐션을 또 어떻게 구할까가 좀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을 보려고 뉴럴 튜닝 머신을 봤던 것도 있는데, 여기서 뉴럴 튜닝 머신이 지금 잘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바다나우는 다 잘 기억날 것 같아요. 생성 처리가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바다나우가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RNN 인코더랑 디코더 있을 때 RNN 디코더의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텐션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RNN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뭐 사실 RNN 디코더 같은 느낌이고, 바다나우에서 보면은 RNN 인코더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우리가 어텐션을 통해서 가져올렸는데, 그게 유저 메모리에 있는 벡터 값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여기에 있는 값들에 대해 가지고 어텐션을 매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의 이제 어텐션 값들을 구하겠죠. 바다나우에 따르면은. 그래서 어텐션을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어터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어터들이 여기에 쭉 들어가 있으면은 RNN의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RNN의 이전 히든 스테이트랑 이 어터를 이용해서 해당 어터에 대한 스코어 값을 계산하는 거죠. 네. 해당 스코어 값을 계산하는데, 여기 스코어라고 표현하지 프로버빌리티라고 표현을 안 한 거는 소프트맥스를 먹이지를 않은 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페이퍼에서도 안 나오고 왜 바다나우 스코어를 굳이 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소프트맥스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텐션이 0과 1 사이로 다 어쨌든 무조건 가져와야 되잖아, 유저 메모리에서 필요한 값들을. 근데 지금 바라만 필요하지 과거 바라 정도 전혀 다 필요 없는 컨텍스트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딱 완전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바라야. 그러면은 예전 바라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안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스코어로 하면은 사실 안 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 스코어 자체가 그냥 다 0으로 때려박아 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케이스를 위해 스코어를 활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바다나우 스코어를 이용해가지고 처음에 스코어를 계산했는데, 여기부터 이제 NTM을 조금 기억나야지 우리가 다시 리마인딩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NTM에서 보면은 인터폴레이션 게이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어드레싱 부분이 있었어요. 이 앞에 부분이 로케이션 어드레싱이 아닌 컨텐츠 어드레싱 부분이었고, 뒷부분이 로케이션 어드레싱 부분이었는데, 컨텐츠 어드레싱은 말 그대로 우리가 키밸류처럼 해가지고 갖고 오는 느낌이었고, 로케이션 어드레싱은 시프트 하는 거였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 어드레싱이었고, 이 부분은 컨텐츠 어드레싱에서 이 과거 스코어 값이랑 현재 스코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게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전 스코어 값이랑 이전 타임 스탯 스코어 값이 요 스코어 값 이제 조합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이 로케이션 어드레싱이었는데, 로케이션 어드레싱은 뭐 몇 칸 뒤로 이동하거나 몇 칸 앞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프트 웨이팅이었고, 마지막에 샤프닝은 뭐 특정 값을 엄청 크게 해주거나 특정 값을 엄청 그러니까 흩뿌려 주거나 혹은 특정 값을 엄청 크게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 메모리 값이 3개가 있는데 0.3, 0.3, 0.3이었다 하면은 샤프닝을 여기서 감마 값을 그렇게 크지 않게 해두면 그대로 갈 텐데, 예를 들어 여기는 0.2, 0.5, 0.3이었는데 0.5가 좀 큰 값이잖아요. 근데 이 감마 값을 엄청 크게 하면은 0.5가 엄청 크게 돼가지고 그게 사실상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고 하는 그런 효과를 했던 게 샤프닝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프트 웨이팅은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뒤에서 시스템 메모리라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유저 메모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그럼 유저 메모리에서 어떤 유저 인풋 값을 어떻게 갖고 오냐 하면은 이전 히드 스테이트 값을 이용해서 스코어 값을 이용해서 가져오고, 뭐 인터폴레이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샤프닝 정도 한다 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큰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로케이션 어드레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웃긴데, 이걸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결과적으로 효과를 1도 못 얻었어요. 이 리절트에서 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시스템 어텐션 벡터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건데, 근데 이 부분을 그래서 리마인드 하면은 결과적으로 유저 인풋이 들어오면은
기존의 과거 유저 인풋들과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바라 스테이트를 판단하기 위한 인풋으로서 잘 활용을 하겠다 해서 인풋을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핵심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시스템 액션 메모리 부분, 시스템 그 메모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유저 메모리에는 과거의 유저가 했던 바라들이 쭉 저장돼 있다고 하면은, 이 메모리에는 시스템이 줬던 액션들 히스토리가 쭉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주요한 시스템 액션을 찾아내겠다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하고자 하는 거를 결과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면은, 유저 메모리 어텐션 부분 보지 말고 시스템 메모리 어텐션 부분 보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모델 인베딩 폴리시 자체가 어터 에스크 프라이스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어터 치체까지만 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과거에 있던 어떤 발화 상태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은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호텔 리퀘스트에 대한 건데, 그러면은 뭐 엔드 데이트 물어보고 스타 데이트 물어보고, 이게 이게 이제 사용자의 바라고, 이게 그 시스템 액션이거든요. 그럼 잘못 설명해. 이게 시스템 액션인데, 시스템 액션이 뭐 ask 스타 데이트에 물어보면 사용자가 스타 데이트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스토리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다가 계속 시스템이 ask 로케이션이라고 물어봤는데 explain 한 다음에 다시 또, 그러면 다시 같은 걸 얘가 ask 로케이션에서 대답 안 했으니까 다시 같은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로케이션에 대해서 말을 했다 라고 하면은 시스템이 그 다음에 다른 걸 물어보고, 근데 지금 상태가 프라이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치챗을 한 거야, 상대방 유저가. 예. 그러니까 치챗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다시 프라이스 또 물어본 거예요. 근데 또 유저가 또 치챗을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베딩 폴리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에스크 프라이스를 지금 아웃풋으로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얘네들은 쓸데없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때 대화 스테이트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스템 메모리 어텐션이 중요한 게, 특정 상태에다가 다시 어텐션을 줘가지고 이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다가 쓸데없는 말 하면 쓸데없는 말 갔다가 이전 스테이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게 시스템 메모리 어텐션 벡터가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시스템 메모리에, 네. 저그 치챗에서 보면은 그 예약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라 네. 예약을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날짜 바꾼다던가 네. 헷갈려가지고 네. 리셋하는 기능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폼 폴리시에서는 이제 리셋하는 걸 또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뭐 대화 데이터셋을 그렇게 구성을 해야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여기서도 그거 커렉트 해가지고 날짜 바꾸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아예 그냥 전체 헷갈려가지고 리셋만 완전 하는 전체 리셋 다른 호텔로 네. 해가지고 네. 다 처음부터 하고 싶어. 그거는 또 대화 데이터셋을 따로 구성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보면은 여기서 사실 NTM에 앞에서 유저 메모리 계산할 때는 로케이션, 이 시프트 웨이팅이 사용이 안 한다고 했는데, 시프트 웨이팅이 막 몇 칸 뒤로 가고 막 이런 거 해주는 컨볼루셔널 필터였었는데, 예전에 설명했던 NTM에서 시스템 어텐션 벡터에서는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저 어텐션 벡터 계산할 때랑 똑같은 걸 다 하고 있는데, 유저 어텐션 벡터를 계산할 때는 시프트 웨이팅을 사용하지 않았고, 시스템 어텐션 벡터를 할 때는 시프트 웨이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 다 기억나나요, 혹시? 시프트 웨이팅? 시스템 액션에서 저거를 함으로써 네. 그 이전 액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뭐였냐면은,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걸 구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NTM에서 fxy라는 펑션이 있는데, 뭐 x가 3일 때 그게 아니라 x 더하기 y는 뭐냐라는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x에 들어간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모리에다가 x를 어디다 저장했고 y를 어디다 저장했고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컨텐츠 어드레싱을 하면은 키밸류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어디다 저장했는지를 잘 어텐션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XY가 어디다 저장되는지 알려고 하면은 첫 번째 저장했고 두 번째 저장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때는 뒤로 두 칸 시프트 하면 첫 번째 거 X 저장했던 위치야. 한 칸 시프트 하면은 그 두 번째가 저장했던 위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프트 웨이팅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뉴럴 튜닝 머신에서. 근데 그거를 쓰고자 하는 게,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했으면은 한 칸, 두 칸, 뒤로 세 칸 이동하면 된다 라는 정보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그걸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시프트 웨이팅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시스템 그 메모리에 그 액션 값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바다나우스 코어도 구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어드레싱도 하고, 로케이션 어드레싱도 다 하고, 샤프닝 한 다음에 이걸 다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 값이 어떻게 쓰이냐, 결과적으로 시스템 벡터들 나오면 그거 다 더해가지고 어떤 값 하나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 값이 어떻게 쓰이냐가 궁금한데, 두 가지로 쓰이거든요. 한 개는 이 인베딩 공간 안에서 이제 더해주는 역할도 하고, 한 개는 이전에 LSTM 히드 스테이트를 바꿔주는 가정도 하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3번부터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시스템 메모리 어텐션 값이 엄청 높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의 프로버비티 값이 엄청 높게 나왔을 거라. 그럼 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뜻은 LSTM에서 히든 스테이트에서 특정 히든 스테이트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 돼요. 어떻게 보면.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얘에서 얘를 예측했을 때 히든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예측했을 때 히든 스테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얘에서 얘를 예측했을 때 히든 스테이트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들은 필요가 없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전 히든 스테이트로 돌아가요. 사실상 히든 스테이트가 RNN 아웃풋이니까 사실상 인베딩을 하는 값이잖아요. 그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인베딩을 하는 값이니까 그때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기서 프로버비티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거를 충분히 크면 샤프닝을 통해 가지고 그쪽 히든 스테이트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첫 번째로 한 개 하고 있고, 그걸 한 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예측을 할 때 보통 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보통 이 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말을 하니까 일로 많이 당연히 돌아갈 거죠. 어터 에스크 프라이스 하는 케이스 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어터 에스크 프라이스로 무조건 이제 예측이 돼야 될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그거를 위해 가지고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온 아웃풋에다가 이 값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그림 좀 잘못된 거거든요. 이 플러스가 여기에 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나? 근데 사실 이거를 저가 설명해 줄게. 여기 보면은 스타 스페이스에 인베딩이 되잖아요. 근데 인베딩 하면은 액션이 여기 인베딩 되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스테이트가 여기 인베딩 되면은 원래 이거 두 개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이걸로 분류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RNN이 이거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매번 이렇게 만들어낸 걸로 가는데, 사실 만들어낸 거보다 이전 걸로 돌아가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아까 에스크 프라이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딴 얘기 막 하다가 다시 이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거를 예측해야 되는 케이스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 아웃풋이 이렇게 바로 가면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바로 가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그때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게 이 시스템 메모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스템 메모리에서 보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어텐션 벡터 값이 너무 크게 나왔어. 그럼 이 경우는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값을 얘 아웃풋에다가 잘 반영을 해줘야지 결과적으로 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아웃풋에다가 더해줘. 근데 사실
저는 생각했을 때 더하면 안 되고 이걸로 그냥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실 아웃풋을 여기다가 더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근데 어쨌든 여기선 더해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 그냥 더하고는 나누기 같은 거 안 하나요? 네, 그런 걸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더해가지고 약간 모델이 그래도 학습이 되는 게 조금 희한하긴 한데 어쨌든 거기서는 썸을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한 거는 돌아가야 되는 케이스는 지금 이거를 판단할 때 이전 히든 스테이트랑 뭐 시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야 된다는 걸 판단을 했죠. 시스템 오텐션 여기에서. 그럼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예측했던 거에서 예측된 거가 뭐 웨이트를 어느 정도 줘가지고 이거에 웨이트를 더 많이 줘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일단 모델에서는 안 돼 있고 그냥 더해가지고 돌아가는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노멀라이즈 그런 것도 없이. 네, 일단 그냥 서미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어쨌든 저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가 덜 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해가 많이 안 됐던 건 그림도 잘못 나와 있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라사 커뮤니티 질문도 했었거든요. 이 더하기가 제대로 나온 게 맞냐 하고 했는데 이 더하기 위치는 여기가 맞는 거고 어쨌든 그림이 잘못됐고 서메이션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사실 인베딩 공간 내에서 더하기를 그냥 해버리면 네. 인베딩 공간을 우리가 생각했던 분포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인베딩 공간에서 저 멀리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트레이닝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래서 저도 막 생각했는데 별 생각을 다 한 게 서메이션에서 기존의 액션으로 가려면 이런 경우에는 아웃풋이 사실상 거의 0000000이 다 나와야지 잘 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네. 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어쨌든 아웃풋이 좀 이상했을 때 결국 더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저 처음에 나오는 RN에 나오는 아웃풋이 이상했을 때 네. 더하기를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아웃풋을 거의 0으로 수렴하도록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지금 잠깐 그 이상한 어떻게 보면 컨텍스트 스위칭 잠깐 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케이스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RNN의 예측값 자체가 돌아가야 되는 케이스니까 0으로 학습이 돼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찍어 보면 0으로 진짜 학습이 돼 있으면 좀 신기해. 그러니까 0 근처에는 액션도 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0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해서 저 아웃풋이랑 저기 이전 스테이트 중요한 거 어텐션을 뽑았는데 중요한 게 더하기가 돼가지고 원래 액션으로 잘 돌아가려면 그 이상한 아웃풋 우리가 설정한 이상한 아웃풋이 0이 됐을 때 더하기를 한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0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수식을 근데 저렇게 사실 하는지. 근데 만약에 제가 구성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약간 앞에다 웨이트를 둬가지고 웨이트를 같이 활용해가지고 더하게 한다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어텐션 얼마 크게 나왔는지 그 값도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근데 거고. 웨이트를 주게 되면 사실 더 다 같이 중심으로 모이는 느낌이 될 것 같거든요. 웨이트를 주게 되면. 웨이트를 만약에 1대1로 주게 되면 그러니까 제 말은 내 말은 어텐션이 크게 나오면은 그만큼 어텐션에 더 많이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액션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 크기 자체가 얘를 얼마나 돌아갈 만한 하냐를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0.8이면은 얘를 0.8만큼 반영하고 쟤는 0.2만큼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아웃풋이 더 0으로 잘 가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얘에 더 안 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 가죠. 그러니까 더 얘에 가깝게 가자. 시스템 결과적으로 이 값이 이거니까 네. 얘로 가깝게 가는 게 지금 목표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썸이 어쨌든 크기를 유지하면서 더하는 거잖아요. 0.2랑 0.8을 곱했다는 거는 네. 웨이트 썸 1 되도록 어쨌든 하는 거니까. 근데 원래는 그냥
1이랑 1을 더해버려서 2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학습이 되면 처음 이상한 애였던 1 자체가 0이 되도록 돼야지 그러니까 잘 학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조에서 그런 그렇게 된 그런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근데 그게 한 좀 그렇게만 돼야지 말이 되는데 그게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사실은 이상한 걸 줄일 거면은 잘 곱하는 게 다 잘 죽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어텐션도 그렇게 하고 의도를 잘 곱하는 모르겠어요. 네. 곱하면요 그냥 좀 더 하는 게. 근데 저도 아까 팀장님 말이 맞는 게 저게 아까 형이 대체한다는 얘기도 했고 웨이트 한다는 것도 했는데 저게 만약에 제대로 학습이 되려면 아웃풋이 그러니까 저거 웨이트를 뭐 0을 주거나 0.1을 주면 사실 아웃풋이 이상하게 나와도 어차피 저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게 제대로 아웃풋을 학습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대체를 하면 학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도 아 그거 그러겠네. 무시되니까. 대체를 하면은 좀 말이 안 되겠네. 약간 대체를 안 해야지 결과적으로 RNA 아웃풋이 계속 제대로 0으로든 어떤 식으로 학습되도록 될 테니까. 네. 사실 전 이 어프로치 전에 많이 봤던 어프로치는 이런 식으로 아웃풋에다가 더해주는 게 아니고 인풋을 만들 때 좀 약간 조작하는 과정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지금 아웃풋에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인풋에다가 뭐 이 부분을 컨캣을 한다거나 뭐 더하거나 뭐 이런 어프로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액션을 이용해서 RNN이 무조건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만들고 다이얼로그 스테이트를 만들 때 과거의 액션 정보도 봐야 된다. 인풋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특이하게 이 부분에다가 뒤에다가 넣었더라고요. 더하는 걸로.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뒤로 돌아가기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약간 생각을 했어요. 이 히든 스테이트로 뒤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됐고 결과적으로 그럼 트랜스퍼 러닝에 효과가 있었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건데 페이퍼에는 이것만 있었고 블로그에는 버전 1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버전 1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줬었어요. 버전 1만 보면은 트랜스퍼 러닝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봐보면은 호텔 도메인에 대해 가지고 지금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호텔 도메인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할 때 레스토랑 데이터를 활용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고 이건 호텔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했냐 부분이고 테스팅 데이터셋 30개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했냐에 대한 Y축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봐보면은 버전 1에서는 뭐 레스토랑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트랜스퍼 러닝 된 거니까 뭐 20개만 있어도 호텔 도메인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니까 효과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 모델이 이제 뭔지는 공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모델만 지금 공개가 된 상태인데 인베딩 폴리시에서 페이퍼에는 이 피겨만 나왔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상 큰 차이는 이 부분에서만 살짝 있고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네. 어떤 커브 자체는 오른쪽이 훨씬 더 좋긴 하잖아요, 둘 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네, 얘는 모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나온 케이스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모델 자체는 안 좋은데 아까 피처라이제이션을 그런 식으로 이름으로 하면서 트랜스퍼 러닝 효과가 어느 정도 조금 있어가지고 트랜스퍼 러닝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본 것 같고 근데 사실 모델 자체를 개선을 하니까 이 기존 모델 뭔지 모르지만 모델 자체를 개선을 하니까 트랜스퍼 러닝이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 저 그래프가 좀 질문이 있는 게 네, 왼쪽 저 30까지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호텔 트레이닝 데이터는 30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레스토랑을 저 0부터 70까지 넣어서 했다는 아 그게 아니고 지금 호텔 도메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밑에 X축은 호텔 도메인이에요. 호텔 도메인에서의 트레이닝 데이터. 근데 레스토랑 데이터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0개인가 40개인가가 있어요. 아 저거 트레이닝 테스트인데 저거는 외부 데이터를 썼다는 그러니까 예 맞아요. without 레스토랑만 보면은 그냥 트랜스퍼 러닝 안 하고 호텔 도메인에서 호텔 도메인 데이터 늘려가면서 평가를 해본 거고 그리고 위드 레스토랑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과거의 레스토랑 예전 그것들 활용해 보겠다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쓴 느낌으로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대화 시스템 구성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얘 볼 때
그러니까 얘가 트랜스퍼 러닝 한 거, 얘가 트랜스퍼 러닝 안 한 거죠. 예, 그러면 적은 데이터에서 얘가 또 좋게 된 거잖아요. 그쵸? 네.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약간 뒤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의미가 없어지고 네. 앞에서 얼마나 성장세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맞는데 사실 이것도 별로 만약에 의미가 뭐 아예 의미가 없진 않지만 트랜스퍼 러닝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은 약간 조금 더 극적인 그래프를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대화 데이터를 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성능 안 나온다고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대화 데이터 10개 더 추가해 보는 게 훨씬 더 디벨로퍼 입장에서 이득일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레스토랑 데이터 그 쓴 것도 30개인가 40개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갖고 오고 도메인 조금 다른 거 막 어떻게 맞추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대화 데이터셋 10개만 추가해서 이렇게 성능 놀리는 게 낫지 트랜스퍼 러닝으로 이만큼 효과를 보느냐 하면은 약간 이득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모르는 게 네. 레스토랑 데이터셋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호텔은 되게 뭔가 희귀하고 스페셜한 케이스면은 네. 근데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레스토랑 케이스를 얼마만큼 썰어서 그게 변화가 되는지를 관찰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레스토랑 쓴 네. 거냐 안 쓴 거냐 아니고 레스토랑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네. 이렇게 플롯을 비교해 봤으면 맞아요. 그것도 의미 있는 말인데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봤는데 그냥 약간 그 트랜스퍼 러닝에 사용한 데이터셋 크기를 고정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험은 없었고 근데 만약에 그 이제 약간 대화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냐 만들 수 없는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대화 데이터셋에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언에피패스가 너무 많아. 그런 케이스에는 트랜스퍼 러닝이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험한 이따 데이터를 보면 언에피패스를 보면은 아까 알겠지만 치챗이랑 뭐 익스플레인, 코렉트 막 이런 것들인데 중간중간에 이거 한 번씩 그냥 껴놓은 거예요. 데이터 언에피패스가 중간중간에 물어보다가. 근데 사실 이런 데이터셋은 내가 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껴놓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냥 데이터셋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예. 트랜스퍼 러닝에서 가장 큰 목적이 데이터셋을 늘리는 거잖아요. 예. 데이터셋을 늘린다. 네,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걸로만 하면은 데이터 좀 모자라서 네. 학습이 잘 안 되니까 네. 다른 걸로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네. 학습을 시켜놓은 게 일단 목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중건이 형 말대로 네. 데이터가 트랜스퍼 러닝 하기에 모자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얘는 기초 훈련 잘 안 돼가지고 깨가 나중에 영향을 못 미칠 만큼밖에 없어가지고 네. 낼 수 있는 건데 저거가 그러면 그걸 증명이 안 된 거잖아요. 실험적으로 구성되는 거랑 그 양을 늘렸을 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지금 말하는 레스토랑 데이터의 양을 네, 늘리거나 더 늘렸을 때 레스토랑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았다면 훨씬 더 많았다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앞쪽 거 보면은 성능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닌데 네. 보면은 그 버전 2가 아마 좀 더 좀 복잡한 모델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똑같은 버전 1의 데이터 썼다면은 그 프리트레인 하는 것도 잘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일단 레스토랑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이제 평가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이 그래프 자체가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됐다는 걸 홍보하는 리절트에 나온 그래프예요. 그게 좀 궁금한데.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이런 커브 자체가 잘 나와서 그냥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된다라고. 근데 이제 페이퍼에서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거는 퓨샷 제너레이션 크로스 어크로스 다이얼로그 태스크인가? 그게 제목이었고 트랜스퍼 러닝을 이 페이퍼 자체에서 이제 나름대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잘 된다. 이건 제너럴라이제이션 잘 되는 거 맞죠? 어떻게 보면 그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된다. 이거 두 개가 사실상 핵심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사 블로그에도 얘네가 쓰다가 일단 페이퍼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근데 그 미비하다. 합리적 의심을 해보자면 첫 번째 그래프 결과를 가지고 페이퍼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 전체적인 노조. 그래서 정확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페이퍼엔 이것만 공개됐는데 블로그엔 이거를 넣은 게 블로그에도 이것만 넣으면은 약간 트랜스퍼 러닝을 붙이기가 좀 애매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블로그에다 이제 같이 넣었더라고요. 그런 거 같고 원래는
기본적인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컨셉을 만들 때는 트랜스퍼 러닝을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이제 적었다는 거예요. 그냥 트레이닝 자체가 잘 되니까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적을수록 이게- 잘 되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좋은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봇들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면 어떤 하나의 뭐 게으른 개발자가 이 대화 데이터 진짜 뭐 한 보통 30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5개만 넣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봇에 대한 도메인이 기존에 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면 이게 아마 잘 될 수도 있어요. 이 봇이 트랜스퍼 러닝이 그럴 가능해서. 근데 지금 쉐이드가 뭐예요? 쉐이디드는 밸런스겠죠. 베리언스겠죠. 제가 체크를 안 해봤어요. 콘텐츠 인터벌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쉐이드 된 걸 보면 네. 통계적으로 의미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사실 트랜스퍼 러닝 효과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트랜스퍼 러닝 효과를 좀 더 보자면 레스토랑 데이터를 좀 더 조절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저 레스토랑 말고,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랑 호텔 간에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 호텔이랑 좀 더 뭐 비슷한 거. 근데 이 대화 데이터를 봤는데 연관성은 상당히 이제 높은 것 같아. 둘 다 네, 예약하는 이름을 엄청나게 이제 비슷하게 표현을 해놨고 명령. 거의 대화 데이터도 좀 비슷하게 해서 오히려 제대로 이제 내가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예약 도메인은 더 달라지면 달라졌지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긴 쉽지 않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제 장표인데요. 이거에서 또 이거 말하고 사실 좀 조금 디스커션하고 싶은 내용이 있긴 한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어텐션이 아까 2개 있었잖아요. 시스템 메모리 어텐션 하는 게 있었고 유저 메모리 어텐션 하는 게 2개가 있었는데 모든 어텐션을 다 했을 때 온리 시스템 어텐션 했을 때 온리 시스템 어텐션 했을 때가 제일 높아요. 그러네. 다시 돌아가. 네. 유저 어텐션은 쓸모가 없고 그러니까 유저 어텐션은 쓸모가 없다고 한 건데 제 생각엔 이 데이터 자체가 사실상 얘가 잘 학습한 거는 기존 걸로 돌아가는 걸 잘 학습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잘 학습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유저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예전에 어떤 말 했었지? 그걸 다시 말해야지. 이것만 잘한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대화 데이터 셋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같고 근데 그래프만 보면은 네. 저 앞에 거 그래프 2개 합쳐놓은 거 같거든요. 이게요. 이거 합쳐놓은 거가. 이거랑 이거요? 네. 모양색. 그거랑 상관없죠. 네, 어쨌든 건가요? 근데 발표가 너무 길어졌네. 일단 발표는 여기서 끊고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